자, 이번 시간에는 1.4 확장된 복소평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보면은 실수 R이 수직선상에 놓여 있는데 이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추가해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 R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추가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R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함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로를 사용하는데,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가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확장된 수직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소수에서 무한대를 추구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복소수에서는 실수와는 다르게 무한대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복소수는 복소평면이니까 이제 무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실수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복소수에서는 그 많은 무한대를 생각을 하지 않고 단 하나만의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복소평면과 무한대를 넣은 것을 확장된 복소평면이라고 하고 C 무한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복소수에서 연산 덧셈과 곱셈이 있는데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그 연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가나 다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제 가와 나는 연산 덧셈에 대해서 이제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복소수,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복소수가 Z라면 Z 더하기 무한대가 어떻게 되는가, 무한대 더하기 Z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같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거와 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면은 모든 경우를 다 알아보는 건데, 가번 같은 경우에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Z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Z는 그대로 있고 무한대는 우리가 무한대로 향하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Zn이 무한대로 향하는 수열이 있을 때, 자, Z 더하기 Zn, 이거는 Zn이 무한대일 때 항상 무한대로 간다. 이게 Zn이 무한대일 때 이 절대값이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무한대로 향해 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올바르다. 그 다음에 무한대 더하기 Z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한대로 향하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여기에 Z를 더하면 이 값의 절대값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Z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Z는 무한대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해결이 되는데, 나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거는 정의가 안 된다. 왜냐면 자, 어떤 거 내가 임의의 복소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그 n, 자연수 n이라면, 그 다음에 자연수 마이너스 n이라면, 그러면 임의의 복소수 zn 더하기 n은 이 무한대로 수렴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n도 무한대로 수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더하면
n과 마이너스 n이 없어져서 z0이 되죠. 그래서 이게 상수로 계속 머물기 때문에 이것은 n이 증가할 때 zn 이 상수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잡았냐면은 어떤 수열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리고 어떤 수열이 또 무한대로 가는데, 이걸 더해서 그냥 어떤 이미 고정된 임의의 값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특정한 수로 수렴에 들어가지 못하죠. 또는 무한대로 수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한대로 수렴에 들어가고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뭐 그거는 같은 의미로 해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어서,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셈 경우는 다 해결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경우는 잘 되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정의가 되지 않았다. 자, 이제는 이제 곱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곱셈에 대해서는 자, 복소수인데 0이 아닌 복소수, 0이 아닌 복소수에 대해서 z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z는 무한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z 곱하기 무한대를 생각을 해보면, 자, 무한대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럴 때 z 곱하기 zn은 z는 이게 0이 아니니까 어떤 절대값 양이 아닌 어떤 상수가 있고, zn은 무한대로 수렴하니까 또는 발산하니까 zn의 절대값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이 커진 것에 앞에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절대값이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z 곱하기 zn이 무한대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간다 또는 발산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다. 또는 반대로 무한대 곱하기 z도 무한대로 가는 게 같은 원리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0 곱하기 무한대, 자, 앞에서 복소수가 0이 아닌 복소수였는데, 자, 복소수가 0일 때 0 곱하기 무한대는 이거는 정의되지 않는다. 앞에 덧셈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0으로 어떻게 수렴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z0 이게 0이 아닌 거고, 자, n분의 1, 자, n이 증가할 때 자연수 n분의 1 이게 이제 0으로 수렴에 들어가죠. 그리고 n이 커질 때 무한대로 수렴에 들어가죠. 이 두 개를 곱하면 z0이 되니까, z0을 바꾸면 이것들이 z0이 계속 상수니까 z0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z0을 바꾸면 뭐 임의의 수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두 수열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이거는 정의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덧셈과 곱셈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었다. 단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정의가 안 되고 0 곱하기 무한대는 정의가 안 된다는 것만 알면은 이제 확장된 복소평면에서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확장된 복소평면을 봤는데, 확장된 복소평면을 이 복소평면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는데, 이것을 집합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유클리드 공간 R 세제곱의 부분집합인데, 이것에 반지름이 1인 단위 구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단위 구면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 공간에 단위 구면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 구면을 어떻게 확장된 복수평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다음 그 정의 입체 사형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입체 사형은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체 사형 파이는 그 단위 구면 S2제곱 단위 구면에서 우리 확장된 복수평면으로 가는 사상인데 위와 같이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입체 사형이라고 그런다. 또는 입체 사형을 극사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우리가 정의역이 단위 구면이죠. 위에 단위 구면이 있는데 단위 구면에 있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확장된 복수평면에 있는 점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는데 단위 구면에 있는 점이 001이었으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무한대로 보내고 001이 아니면 자,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위 구면에 있는 점이 이렇게 정해지면 단 이게 001점이 아닐 때 001점이 아니면 그러면 확장된 복수평면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자, 이 001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선을 내리면 이게 계속 이제 연장이 되죠. 연장이 되면은 쭉 뻗어나가는데 반직선으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x1, x2 평면 즉 x3이 0인 그 평면과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 점에 x좌표, y좌표를 그 입체 사형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평면을 우리가 복소평면으로 같이 대응을 시키면은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i를 이용해서 나타낸 그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낸 이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점이 x1, x2, x3인데 이게 001점은 아니고 어디에 주어져 있냐면 단위 구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단 001점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북극점에서 001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냈냐면은 x1, x2, x3 빼기 001 이 방향. 그럼 이 방향이 이 화살표 이 방향인데로 보내라. 그리고 t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게 계산이 되죠. 이게 이제 tx1, tx2 그 다음에 1 더하기 tx3 x3 빼기 1에 가로 닫고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로 이렇게 쭉 증가가 되면은 그러면 이것은 이쪽으로 북극점에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x1, x2 평면에 만나게 되는 점이 생기죠. 그 점의 조건은 바로 세 번째 좌표가 0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좌표가 0이 된다는 것은 1 플러스 t x3 빼기 2 이게 0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 조건에 x3은 1은 아닙니다. 그래서 x3 빼기 1이 0이 아니니까 따라서 t는 x3 빼기 1분의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게 1 빼기 x3분의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위에 이 계산식이 t가 이게 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t가 1 빼기 x3분의 1이 됐고 거기에 이제 x1이 있으니까 x1 첫 번째 성분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성분은 1 빼기 x3분의 1 곱하기 x2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0이 되죠. 따라서 이 입체 사형의 이 좌표가 첫 번째 성분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성분은 이렇게 된다. 이것을 허수 단위로 나타내면은 정의에 나타낸 그 형태가 됨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사형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자, 앞에서 입체 사형을 구했는데 입체 사형이 1:1 대응이니까 그 입체 사형의 역사상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역사상은 확장된 복수 평면에서 단위 구면으로 가는 역사상. 그러면 정리 1.24에 보면은 역사상의 좌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Z가 무한대일 때는 001로 가고 무한대가 아닐 때는 이렇게 간다. 이거는 앞에서 정의한 것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앞에서 이게 단위 구면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x1, x2 평면이 나오고 x3 평면이 나오는데 역사상은 x1, x2 평면에 어떤 점 이제 x1, x2, 0 이게 나왔을 때 북극점 001에서 여기까지 쭉 있는 반직선을 보면은 이제 이 점이 그 단위 구면 통과하는 점이 생긴다. 이 점을 찾는데 앞에와 똑같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찾으면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앞에와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